2학년 윤리사상을 수강한 학생들 유하 장경은 쌤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많은 친구들이 제가 수업을 할 때 필기하는 것에 의문점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왜 줄을 치는지 모르겠다. 줄 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을 언급해주면 좋겠다는 등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필기색 등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좀 선생님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3학년 언니들하고 평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혼자 3학년 윤리와 사상에 들어가시는 임상희 선생님과의 상의 없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꼭 내신 시험에 나온다라고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수능을 기준으로, 그리고 선생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여기 노란색 형광펜을 사용을 하는데, 노란색 형광펜으로 줄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선생님이 그냥 검은 펜으로 이렇게 줄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검은 펜으로 줄을 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알려주는 용도로 선생님이 검은 펜으로 줄을 긋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하는 것이 있죠. 네,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가 잠시 훑어보고 오늘 배울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죠? 네, 윤리사상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고 한국 및 동서양 윤리사상의 특징과 그리고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윤리사상은 우리 삶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성찰의 토대를 제공을 해주고 또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근거나 이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면서 짧게 여기에서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짧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배우고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뭘 배웠죠? 이제 한국 및 그리고 동서양 윤리사상의 특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네,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서로 무슨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통합된 전체를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인간의 신체에 비유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유기체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간과 자연은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을 서로 구별을 하지 않고, 여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구별하지 않고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고까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 한국 및 동양 윤리사상은 공존과 조화의 정신을 중시한다입니다. 자, 공존과 조화의 정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유교에서는 수기, 이, 안, 인에서 배웠고, 한자 우리 배웠죠. 기는 나 자신, 인은 타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비, 마지막으로 한국 윤리에서는 풍류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비에서의 자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같이 필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류도는 화랑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에 청소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하나의 집단이었죠. 화랑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고,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여기 선생님이 심화절에 넣어놓은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의 화랑도의 교육 내용에는 유불도 이 3교의 내용이 조화롭게 포함되어 있다라고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저번에 했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 복습을 조금 오래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 저번에 보지 않은 심화 자료를 보고 서양 윤리 사상의 심화 자료 여기 있는 거 심화 자료를 보고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과 여기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심화 자료 1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동양윤리의 유기체적 세계관의 상호 의존적 관계, 그러니까 상호 연관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그리고 매우 핵심적인 내용인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우선 읽어볼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연기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지금 설명하면 정말 끝도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연기설의 결국 핵심은 이 핵심이 뭐냐면 핵심 적으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불교의 연기설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것에서 존재들끼리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오늘 불교 연기설 느낌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심화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유교의 수기이 아닌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유교의 사서라는 게 있어요. 유교 사서. 유교의 유학, 그러니까 사서라는 게 있어요. 사서는 어떤 게 있냐면 굳이 이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논어, 맹자, 그리고 대학, 중용을 일컬어서 유교의 사서라고 합니다. 자, 이 유교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서 나오는 8조목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 내용 한번 생각해 보면 수기이 아닌의 의미가 뭐였죠? 자신을 수양해서 타인을 편안하게 해준다였죠. 즉 자신을 이렇게 수양해서 자신이 군자의 경지에 이른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손을 뻗는, 그러니까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대학의 8조목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오다가다 이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은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자신을 수양해서 이 수신이 자신을 수양해서 집안을 다스리고 제가, 그리고 치국, 이후에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으로 확장되는 논리입니다. 여기 있는 이 8조목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뭐예요? 치국.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제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 한다? 먼저 몸을 닦는다. 수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는 일단 읽어볼게요.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들 이거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한다니까 정심이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한다. 성의라고 합니다. 성의.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였으니 그 지식을 지극히 한다. 지식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깊게 연구함에 있다. 경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8조목인데 이 뒤로 어디 갔냐? 선생님 여기 줄을 치고 있는 이 뒤로는 나중에 성리학을 배우게 될 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읽고만 넘어가시고 지금은 여기에 수신 제가 치국의 내용, 즉 앞서 배웠던 수기 이 아닌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뒤에 배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좀 수업 내용을 어렵게 만드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 보면 선생님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지금부터 이러한 원문을 보고 넘어가면 뒤에 배울 내용이 완전히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 좀 그래도 한번 봤던 내용이니까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내신 시험을 한다고 복습할 때 앞으로도 다시 넘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왜 여기에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넣어놨구나 라고 하고 이제 알게 되면 더 기억이 잘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심화자료 3번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풍류라고 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핵심 나와있죠. 삼교를 포함, 그러니까 유불도를 포함하여 군생을 접하는 것이다. 들어와서는 집에서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 즉 공자, 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의 뜻과 같은 것이요. 무위로 이를 처리하고 말없이 교를 행함은 주주사, 노자, 즉 도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드릴게요. 유교, 여기 노자의 도가 종제와 같은 것이요. 그리고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한 일은 받들어 행하는 것은 축건태자, 석가, 즉 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저번에 말했듯이 풍류도의 교육에는 유불도, 삼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적혀 있죠. 이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할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윤리사상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봤으면 사회사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겠죠. 사회사상은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잘못이나 모순을 진단을 해주고 그러한 잘못과 모순을 극복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강조했던 민본주의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민본주의란 여기 적혀있듯이 백성을 근본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 핵심인 사회사상이에요. 자, 이런 민본주의는 당대 집권층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밑에 표에 있는 여기 표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사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어 놓은 겁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본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여기 있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민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따로 빼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필기할 공간을 가져올게요.
여기에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그리고 민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죠. 둘 다 백성, 즉 국민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이념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 가장 핵심인 이념이에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한 대표자에 의해 이행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 정치의 주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의 주체는 결국은 국민인 거예요. 정치의 주체는 결국은 국민이다. 민주주의는. 반면에 민본주의는 쉽게 말해서 정치를 할 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만 결국 민본주의에서의 정치의 주체를 누군지 생각해 보면 돼요. 민본주의에서의 정치의 주체는 백성이 아니라 결국 백성은 아니거나 왕이나 군주입니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여기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냐, 그러니까 즉 백성이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사회사상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심화자료 여기 4번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여기까지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 변형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정부겠죠. 오타가 있네요.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자유와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미국 독립선언서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자유주의의 정신은 근대 이전까지 당연히 여겨졌던 신분제의 문제점, 신분제잖아요. 신분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신분제를 철폐하는데 막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위에서 배운 사회사상이 현실 사회의 잘못과 모순을 진단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윤리사상 1단원이 끝이 나고 다음 차시부터 윤리사상 2단원 즉 동양윤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